안녕하세요, 큐제튜브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열심히 운동하시겠다던 자신과의 약속 잘 지켜내고 계신가요? 자아 발전과 목적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해온 운동. 오늘은 바로 그 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큐제튜브를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오토바이를 즐기고 계시고 바이크 매니아층이 많은 비율로 분포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주제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운동하는 습관이 오토바이 생활을 얼마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도와주는지, 그리고 헬멧이 편안해지는 얼굴 크기 축소를 위한 운동 방법, 많은 비용과 넓은 공간이 필요 없는 홈트레이닝이나 사무실에서도 아주 작은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실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운동에 대한 욕구나 열정, 그리고 야수 같은 몸, 짐승 같은 체력을 갈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야심차게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비싼 코칭을 시작하여도 결국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정체기가 찾아오면 근육통의 압박이나 귀찮음의 압박에 굴복당하여 운동을 중단하기 마련인데요. 사실 수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운동을 수행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큐제튜브 또한 운동과 중단을 반복해오며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저는 10대와 20대 시절 너무나도 관심이 많던 축구에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딩 때의 저를 되돌려보면 오토바이에 관심이 생기기 전까진 팔에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도 공을 차러 나간다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을 차던 시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생각에 잠기다 보니 성인이 된 지금 운동을 뭔가 의무로 생각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자신과의 싸움이라고만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우기만 했던 최근 몇 년간의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운동을 계속 지속하지 못하고 했다 안 했다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혹시 어릴 때 내 모습처럼 운동을 즐기고 있지 않아서진 아닐까? 저는 그런 마음에 지금 당장 예전 어렸을 때 저의 열정에 불을 지폈던 축구공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신기 편한 풋사와 한 켤레, 그리고 운동장이나 인조잔디 어디에서든 뛸 수 있는 풋사라, 그렇게 2켤레를 샀어요. 그리고 일단 기본부터 시작하자는 느낌으로 볼 리프팅을 차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마음만큼 쉽게 되지 않았고요. 이런 쉬운 것도 제대로 못하나? 막 그런 자신한테 화도 나고 그게 약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겁게 시작을 하자고 축구화랑 축구공까지 사갖고 집에 와서 볼 리프팅을 차다가 다시 약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튀어다니는 공을 이리저리 주우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달리고 또 달리다 보니 자꾸 공을 잘 차고 싶다는 욕심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또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는데도 볼 리프팅을 제대로 배워보거나 스스로 연습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볼 리프팅을 정말 초등학생이라도 된 것처럼 지쳐도 차고 지쳐도 차며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리고 퇴근을 해서도, 제가 풋사라를 2켤레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그거예요.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잠시 휴식 시간에서도 저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공을 찼어요. 그렇게 계속 공을 차다 보니 볼 리프팅을 더욱더 잘하기 위해선 볼 컨트롤이 완벽하게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발목 힘이 단련이 돼야 한다. 또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줄넘기를 사러 갑니다. 그것도 2개를 샀어요. 줄넘기는 왜 2개를 샀느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퇴근했을 때 집에서 돌릴 수 있는, 어디서든 돌릴 수 있는 줄넘기, 그리고 회사에서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돌릴 수 있는 줄넘기, 이렇게 2개를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는 한 가지의 이유가 생겼죠. 바로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했다. 오늘은 정말 너무 바빠서 줄넘기 한 10분 할 시간도 없었다. 공 한 10분 찰 시간이 없었다. 제가 이 핑계를 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 집에도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줄넘기와 축구공을 구비해놓고, 또 사무실에 창고라든지 옥상에도 제가 아주 가볍게 점심 먹고라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기구들을 놔둔 거예요. 비 오면 창고에 짱 박혀서 하면 되고, 그러다 보니 비 온다고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눈 온다고 안 하고 그런 핑계도 댈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주 조금이라도 많이 하면 더 좋고요. 결국에 사람이라는 게 한번 뭐 바쁘다거나 조금 피곤하다든지 핑계를 대고 한 번, 두 번 안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계속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헬스장 연간 회원권 끊고 뭐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다가도 오늘은 또 친구들하고 약속 있으니까, 또 오늘은 또 술 한잔 해야 되니까, 오늘은 뭐 바이크 투어링 해야 되니까 하루만 좀 건너뛰어야지, 이런 생각 한 번 하면은 내가 오늘 운동을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 무거운 거 들고 달리고 그럴 때 계속 나를 채찍질해야 되는 그 자체가,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들어요. 운동하면서 다들 막 근육통을 느끼고 즐기고 그런 경지에 다다는 경우도 많지만은 보통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 헬스면 헬스, 뭐 달리기면 달리기, 조깅이면 조깅, 한 가지 운동만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성과를 매일매일 깨닫기도 사실상 쉽지가 않고요. 조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볼도 차고 뭐 줄넘기도 하고 또 웨이트 트레이닝도 가끔씩 해주고, 그리고 가끔씩은 공원이나 버스로 한 두세 정거장 가야 될 거리면은 그냥 뛰자,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특별한 민첩성과 반응력, 그리고 순발력을 원한다면 조금 더 심화된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장비가 있으면 조금 더 쉽겠죠. 체계적인 이런 운동들 있잖아요. 이런 거죠. 이런 장비들이죠. 유소년 축구 선수들 막 양성할 때 쓰는 트레이닝 훈련 기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다리 뛰어다니면서 하는 훈련 있잖아요. 자, 이 정도에서 무슨 오토바이를 타는데 저런 걸 사용해서까지 운동을 할 필요가 있느냐, 오토바이 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되는데 무슨 또 운동을 하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민첩성 훈련과 순발력을 위한 신경계를 열어주는 것이 라이더한테도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를 저희는 깨달아야 돼요. 자, 이런 민첩성과 순발력 훈련이 라이더한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가끔씩 차량이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막 들어오거나 운전 스킬 부족으로 넓은 시야 확보가 불가능한 차량 운전자들은 라이더를 못 보고 막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그런 차량들 때문에 놀라신 경험 뭐 한 번씩은 꼭 있을 거예요. 뭐 한 번뿐이겠어요? 그럴 때 차라리 놀라거나 화나는 정도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 다가오는 차는 라이더를 못 보고 밀고 들어오는데 그 0.1초, 0.5초 촉각을 다루는 긴급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뭐 피해야겠다, 뭐 감속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몸이 반응을 하지 못하고 저 클락션만 크게 누르면서 그 차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몸이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자기를 멈춰주기를 바라면서 레이저를 쏘거나, 아니면 그 짧은 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막 주마등처럼 정리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제 경험과 간접 경험상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클락션을 누르면서 차량이 양보해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순간적인 브레이크 조작, 그리고 핸들이랑 몸의 조작으로 일단 그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위기를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들, 우퍼 볼륨 최대치로 올리고 눈 감고 흥을 즐기면서 운전하는 운전자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지금 상황이 뭐가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운전자들, 사리분별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정신 나간 운전자들한테 경고를 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절대로 안전하게 흘러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을 무사고로 즐겁게 라이더 생활을 했다 해도 정말 단 한 차례 타인의 부주의로도 치명상을 입는 게 오토바이잖아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바이크를 타던 도중 빗길 슬립이나 아니면 블랙 아이스, 낙하물을 밟았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빠른 판단과 함께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면 결국 밸런스를 잡을 수 없게 되고 대형 사고로 이뤄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을 위해서 손목 근육과 발목 근육, 그리고 이런 코어 근육을 단련을 해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움직임의 신경계를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이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반복되고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렸을 때 즐거웠던 놀이, 우리 아들이 조금 더 잘하면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 바로 공차기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을 자유자재로 컨트롤을 하거나 줄넘기 등으로 발목이나 신체에 대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하다면 모든 몸의 중추신경계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훈련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말고 한 달 계속 하다가 또 막 2달 쉬고 4달 쉬고 계속해서 또 몸이 굳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왔던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큐즈튜브 또한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반복하며 발전하는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큐즈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